카드깡? 그 불법이죠. 그럼 너 나한테 채무관계 어떻게 할 거냐? 모두가 피해보는 구조가 되겠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380시간 정도 됐어요. 예? 380시간이요? 그쵸. 대형 센터는 회원을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놈들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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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디 알케미 시청자 여러분, 크로코다일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바디 알케미 채널에서 대형 헬스장 먹튀 사건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재섭 헬스부 장관이죠. 네. 헬스부 장관으로 더 유명한 김재섭 위원장 모시고 제가 담화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제 정치를 하고 있고 제일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 생활체육 관련된 것들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코로나 때 헬스장 영업 정지했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뭐 헬스장 먹튀 관련돼서 저도 지난해 입장 발표를 좀 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전 영업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계시는 분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헬스장 먹튀 처음에 지난해 막 나왔을 때 이게 정치권에서 이게 얼마큼 심각한 일인지 잘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헬스장 뭐 망할 수도 있지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내막을 조금만 알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체인이 80개가 있는 데가 있고 100개가 있는 데가 있고 이런데 그 한 헬스장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체인 전체가 다 망하게 되면 보통 한 헬스장에 뭐 1000명 정도 많으면 2000명, 3000명까지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몇만 명이 갑자기 내 돈을 다 떼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다뤄야 되는데 마침 또 바디 알케미에서 그 이슈를 다뤄주신다고 해가지고 뭔가 좀 저도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고 정책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놓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제가 뭐 미약하게나마 그 과정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 먹튀 관련돼서는 제가 바로 메시지를 냈어요. 이거는 심각한 범죄다. 왜냐면은 사전 영업하면서 말 그대로 막 땡겨가지고 사전 영업이 뭐죠? 사전 영업이라는 게 이제 헬스장을 오픈하기 전에 현수막만 걸어놓고 영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스장을 아예 오픈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 안 한 상태에서 그렇죠. 돈을 미리 땡긴다. 그렇죠. 그 불법이죠. 현재로서는 네. 애매하게 합법이에요. 아 그래요? 애매하게 합법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전에 1호점이 있으면 2호점을 오픈하기 전에 1호점에 사업자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다든지 추적할 수 없는 돈으로 이렇게 계속 되게 그래서 사전 영업할 때는 현금가로 하면 막 디스카운트 엄청 들어가고 PT 막 뭐 100회 막 몇 회 하긴 뭐 반값 후려치고 막 이러잖아요. 헬스장 한번 만들려 그러면 한 3, 4억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걸로 이제 한 3억 정도 이렇게 미리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또 하고 또 그 다음 거 또 열고 이렇게 하다가 부도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형 헬스장 체인들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필라테스도 비슷하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김기현 의원이었는데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당대표의 입에서 이 목소리가 나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직접 간청을 좀 드렸고 그래서 그날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에 메시지를 바로 내셨어요. 이거는 금융범죄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끝까지 갖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죠.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두 분의 트레이너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저도 듣고 싶어했어요. 저는 근무했던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근무했던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그 헬스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진짜 제일 큰 체인인데 근데 이거 다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헬스장인데 트레이너들 사이에서는 이제 카드깡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카드깡? 회원님들이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일 매출이나 월 매출이 부족하면 자기 카드로 이제 결제하는 방식을 카드깡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자의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매출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 저희한테 카드깡을 하라고 압박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카드깡 하면 돌려줘요?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착취네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위에서는 다른 회원님의 매출이 나오면 그걸로 막아주겠다고는 하지만 절대 막지 않고 그냥 카드깡은 물 건너간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를 채워야 돼요? 매달 이제 정해놓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매달 트레이너들이 1000만 원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와. 자기 카드로만 결제한 금액이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레이너가 한 명이 아닌 10명이다 보니까 총 금액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이제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매출 1,0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팀장급이나 그 이상급들이 이제 자기 카드깡을 하는 거죠. 금 1천을 채우거나 뭐 금 1천이라고 하나요? 네, 하루에 이제 1,000만 원을 채우는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흔히 말해 이제 참교육처럼 단톡방에서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일천이면은 헬스장 하나에서 네네. 하루에 그냥 한 1,000만 원? 매장 그 지점에서 매일매일 1,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매출을. 그러면은 팀장도 어떻게 보면 피해잖아요. 그쵸. 트레이너뿐만이 아니라 팀장급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팀장은 매니저가 되는 진급 가스라이팅을 받으니까. 그럼 매니저는 실장이 돼야 되고 실장, 지점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야만 하는 분위기고 자기 카드깡을 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애초에 좀 도태되는 분위기고 스스로 그거 나가게 완전 진짜 되고. 그냥 다단계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실무를 하고 있는 모든 트레이너들, 팀장직을 포함한 모든 트레이너들은 카드깡을 해야 되고 이제 팀장직을 달았던 아니면 팀장직을 달고 있는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카드깡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일일 매출 달성하지 못하면 퇴근을 못하는 등 아, 그런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죠. 근데 그러면 저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그냥 PT 횟수를 엄청 늘려서 매출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PT가 막 늘어나가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게 제일 크게 문제인 게 아무래도 이 수업이 이제 무작위로 사실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카드깡이란 게 실질적으로 어떤 회원님을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의 PT 횟수를 저희가 그냥 결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퀄리티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조에서는 몇 명의 임원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피해보는 구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위에 있는 이제 지점장, 매니저급 위 이상으로는 다 이제 순수익에 남는 지분을 가져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매출을 하고 월급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카드깡 때문에 빠져나가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보통 얼마 가져가요? 원래는 그래도 매출 1,000만 원을 하고 뭐 수업을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하면 그래도 월급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받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내가 카드깡을 200만 원, 300만 원 해버리면은 받아가는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수업을 거의 150개를 하고 200만 원을 받아가는 거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근무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380시간 정도 됐어요. 예? 380시간이요? 네, 제일 적었을 때가 350시간이었고 1년에 설날이랑 추석 당일날 제외하고는 전부 다 출근했었어요. 그래서 개인 운동 시간 솔직히 부족하고 밥 먹을 시간은 당연히 이제 수업 끝난 그 사이에 비는 10분 안에 전부 다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루에 그럼 거의 일하는 시간 14시간, 15시간이 된다는 소리네요. 네, 최소 14시간, 15시간이고 그리고 근무 시간 이외에 출근을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카카오톡이나 이제 인스타 같은 메신저 통해가지고 왜 출근 안 했냐 이제 이런 압박들을 계속 넣었죠. 야, 이건 완전히 근로기준법이 한참 바깥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출근이 3시여도 평균적으로 선생님들이 보통 8, 9시에는 다들 나오세요. 그리고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여기 뭐 치외법권이에요? 거기는? 그러면은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당연히 밥은 먹을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뭐 갈아 마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카드깡 이런 문제도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근 시간에 대한 그게 되게 심했어요. 야. 네. 계약서는 3시부터 12시이지만 실제로 3시에 오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게 헬스장의 회원들한테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트레이너들의 고열을 짜서 운영하는 구조처럼 들려요. 진급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되게 심하다 보니까 수습 트레이너 때부터 일반 트레이너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첫 달 수습 탈출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습 탈출 금액이 수습들이 보통은 어리고 이제 트레이너 생활이 처음이고 하니까 못 채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 첫 달부터 수습 탈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면서 그때 수습 트레이너 때부터 카드깡을 하는 분들도 많고 수습 트레이너에서 정식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은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매출을 얼마큼 냈느냐네요. 네, 그래서 매출 심각한 밖에 문제네요. 보질 않아요. 그래서 두 분은 카드깡 얼마까지 해보셨어요? 실제로 저는 첫 달 매출을 하고 두 번째 달 때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했는데 거기서 또 카드깡을 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1,000만 원만 채우면은 정상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800에서 1,000만 원을 채우면 근데 너 팀장 해야 된다. 약간 이 압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3천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해야 하니까 한 500에서 1,000을 더 넣어라. 근데 제가 와. 가스라이팅 이미 엄청 심하게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카드깡을 하는 팀장님과 카드깡 하는 트레이너들이랑 같이 며칠 동안 이제 일주일 넘게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카드깡을 할까
말까? 카드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당연히 너가 팀장을 진급하려면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 이게 한 번 하면 계속 제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신용카드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제 그 당시에 팀장님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100개 결제를 해놓고 너무하네. 하라는 식을 했어요. 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팀장님이 저한테 거의 이제 강압적으로 내가 빌려줄게 그럼 해서, 팀장님이 자기가 카드깡을 해서 저한테 호수를 잡은 거죠. 550이라는 돈을. 그래서 그 카드깡을 팀장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팀장님이 다음 달 너가 갚아라, 본인한테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당한 상황들이 너무 발생이 많이 돼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니까 팀장님이 그럼 너 나한테 채무관계 어떻게 할 거냐, 너 나한테 채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그런 돈은 이제 정리를 제 매출로 갚고 나온 상태긴 해요. 돈으로 저는 피해를 본 건 없지만 월급을 덜 받은 상태고 야, 그렇게 한 상태. 얼마나 저는 오셨어요? 한 3년 근무하면서 1억 정도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카드깡. 3년 동안. 거의 매달 200만 원씩 카드깡을 했으니까 계산상으로 최소 200만 원이었고 와. 많을 때는 300만 원, 400만 원. 근데 제가 어쨌든 팀장직을 달았던 적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트레이너들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팀장 달면 월급을 많이 줘요? 이제 저희는 지분을 넣는 시스템이라 이제 아무래도 다른 트레이너들보다는 이제 순수익에서 가져가는 지분이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그게 다 탕진될 정도로 카드깡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카드깡까지 하면은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한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350시간을 일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가 두 분이랑 비슷한 처우를 받았다면 전 당장 때려치고 나갔을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를 그래도 근무를 하신 이유는 뭔가요? 네, 여기 입사하면서 누구나 어쨌든 지급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고 내가 이제 지점장이라는 위치까지 가게 되면 실무를 뛰지 않아도 되니까 수업을 뛰지 않고도 급여를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런 진급 욕심이 생겨서 참고 내가 이제 근무를 했던 건데, 사실 제가 다녔던 지점이랑 지부 같은 경우는 지원으로 연결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력순이 아니라 신한관계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진급으로 먼저 올려. 아,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참다가 진급을 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퇴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진짜요? 받은 상태로 놀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으셨어요?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접수된 상태고 이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아, 내가 미래의 지점장이 됐을 때, 내가 실장이 됐을 때 가져가는 금액 자체가 주위에 보면 크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빨리 올라가려고 그냥 본인의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카드깡. 야, 대형 센터는 아마 카드깡이 다 조금씩은 존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전방위적인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가스라이팅들이 좀 일어나나요? 10명의 트레이너들이 있으면 8명, 9명의 트레이너가 카드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한 명의 트레이너가 카드깡을 안 하려고 하면 이제 상담권이나 아니면 수업을 주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로 아, 도태되게 만들어버리고, 단톡방이 지점마다 다 있고 그 위에 간부들 단톡방, 또 그 위에 단톡방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진급별로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정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잠깐만요. 정신교육이요? 그게 뭐예요? 단체 톡방에서 저희가 수업 중일 때도 위에 매니저가 카톡을 하면 뭐 이제 1분 또는 2분 안에 답장을 안 하면 내가 웃음냐, 아니면은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답장을 안 하냐. 아니, 회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원님들은 수업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붙잡으면 당연히 회원님들께서는 불편한 거고, 미친놈들이네. 그 이후에도 이제 퇴직금도 아까 못 받았다 그랬고, 뭐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들,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깎으려고 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근무했던 센터에는 하루에 OT 2개를 수업을 하고, 그럼 한 달에 이제 총 60개를 채워서 나머지 이제 PT 수업을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입사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막상 입사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 OT 3개가 늘어나고 한 달에 90개 이상을 초과를 시켜야 되는데, 하루 OT 3개가 채워지지 않으면 PT 횟수를 삭감시켜서 수업료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식으로 임금 제휴를 했던 거죠. 근데 OT란 게 내가 배정이 받긴 받지만 PT 회원이 많다 보면 OT를 못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가지고 트레이너와 함께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OT 개수를 못 채우면 PT 회원님들한테 OT라도 더 받으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무조건 횟수를 맞추다 보니까 OT 횟수는 늘어나고 PT 횟수는 줄다 보니까 계속 본인들의 수업료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야, 그래서 돈 다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지 못하고 이제 퇴사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아니, 그러면은
진짜 그런 분위기라 그러면 좋은 선생님들이 거기 남아날 수가 없게 되고 좋은 선생님들일수록 빨리 때려치고 회사를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인력 공백은 어떻게 채우게 되나요? 당연히 이제 신입 선생님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헬스장의 구조를 모르는 선생님들만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헬스장 구조를 모르고 카드깡을 할 수 있는 신입 선생님들 위주로만 채용을 해서 계속해서 센터에 이제 매출을 위해서 굴려가는 거죠. 야, 이거 그 피라미드네요, 진짜. 그니까요, 다단계.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회원들 걱정이 좀 일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신입들, 그 헬스장 구조의 시스템도 잘 모르고 트레이너들의 카드깡도 모르는 신입 트레이너도 들어오면 당연히 회원에 대한 PT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지나요? 그러면? 그쵸. 대형 센터는 회원들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겉모습만 괜찮다고 하면 회원이 트레이너가 되고 다음날에 그런 식으로 야, 뭔가 경력을 보고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꼬셔서 빨리빨리 또 뽑아야 되니까 마구잡이로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의 질이 떨어지고 이제 점점 카드깡으로 이제 메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면 그럼 회원들도 등록을 안 하겠죠. 퀄리티가 어느 떨어지면. 순간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싹 무너지면서 다 같이 증발하는 그런 먹튀 구조가 생기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무리 트레이너들한테 짜내더라도 회원이 등록을 안 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헬스장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회원 등록이 안 될 거고 헬스장이 망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이 제가 이제 근무했던 기간 동안 점점 보면은 카드깡이 늘어난 시점부터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카드깡의 금액은 올라가는데 회원님들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그렇게 됐습니다. 총액만 맞추면 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카드깡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폐업을 하게 다시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일하신 데가 그냥 익히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헬스장들인데 현재 그런 헬스장이 만약에 하나 딱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다 모든 체인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대형 헬스장 목티 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냥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그냥 그 돈 다 들고 그냥 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구조에서는 어쨌든 소수의 임원들은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망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도 여전히 돈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회원들 손해 보고 트레이너들 다 손해 보고 그냥 전반적으로 사회 이 체육계에 대해 신뢰는 작살나고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회원 입장에서 헬스장에서 가장 최선선에 만나는 분들이 트레이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지금 근무 환경이 이 정도로 열악하고 이 정도로 나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헬스장 먹튀까지 이어지고요. 회원들은 다치거나 아니면 계속 어떤 저급의 PT를 계속 받으면서 환불이 또 터지게 되면 회원들도 회원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고 몸 다치는 거고 이게 완벽한 악순환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너무 큰 덩어리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로 정치권에서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350시간을 일하면서 200만 원을 받아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트레이너들의 복지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다 같이 이제 회원들도 다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니까 그럼요. 예. 이거는 법제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을 열심히 좀 추진 좀 해보시죠. 예, 뭐 열심히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회원들도 좋고 업계의 질도 올라가는 건데 저도 오늘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오늘 제가 진짜 현장에 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 사안은 제가 반드시 당에 계시는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걸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이 업로드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제 나름의 입장들을 전달을 해서 공식화를 해볼게요.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자리 만들어주신 바디 알케미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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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